네, 안녕하십니까. 맛있는 뉴스 시사 미식회 시작하겠습니다. 충북의 뉴스 김남균 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추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뭘 파고 있다면서요, 요새? 열심히 땅 파고 있습니다. 네, 요새 아주 그 특종을 위해서 땅을 많이 파고 있다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김영환 지사의 새로운 황태자들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씹어먹는 야생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홍창 충북도 전 대변인이 갑작스럽게 충북 학사 원장이 됐어요. 본인이 보도자료도 보내고 그래서 주변에서 좀 벌써 이런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지난해 이제 윤홍창 대변인이 이제 사직서를 내고 대변인을 그만뒀는데 네. 바로 이제 이번 주에 충북 학사 원장에 이제 내정이 됐다고 발표가 됐죠, 그죠? 네, 1월 25일에 충북 학사 원장에 취임한답니다. 이사관급, 그러니까 2급 상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높은 자리더군요. 저도 제 주변에 친척 중에서 4급 이상의 네. 저게 올라간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공무원들이 2급까지 올라갈 확률은 0.1% 정도 되겠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이제 사무관 5급 정도만 돼도 조선 시대에 따르면요. 특혜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묘소를 쓸 때에 비석을 세우잖아요, 그죠? 네, 네. 비석에 보면 그냥 비석이 있고 갓이 있는 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석을 그러니까 이제 갓을 씌울 수 있는 거는 당상관 이상. 당상관. 예. 지금으로 뭐 비교를 하자면 5급 사무관. 네. 그러니까 신분상의 그러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5급, 4급, 3급 부의사관을 넘어서 이사관은 상당히 고위직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이 4급 상당입니다. 예. 근데 개방형으로 온 지 1년 4개월 만에 그만두고 바로 3급도 아니고 2급 상당으로 올라갔으니까 본인으로서는 영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영전을 왜 받았을까요? 일단은 윤홍창 대변인은 다른 우리 우선 김영환 지사가 초기서부터 이런 설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휘말리면서 보좌관 교체 네. 목소리가 되게 높았잖아요.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자리를 지켰던 분 중에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는 뭐 도민들이 보는 것과는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텐데, 김영환 지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설화라든가 이런 데 휩쓸렸지만 그래도 잘 방어해준 그런 분이었죠. 김영환 지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한 가지 팩트가 있는데, 우리 김남균 국장을 고발해서 이렇게 충성심을 이렇게 보여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보상받은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저는 윤홍창 대변인이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스스로 원해서 고발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마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윤홍창 대변인이 아마 이제 대리해서 고발을 한 거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이제 많이 최근에 이제 한 2번 정도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설마 뭐 저를 고발했다고 그래서 보상으로 충성을 다했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다. 본인이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조금 이번에 충북 가서 원장 된 거에 대해서 공무원 내부에서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바깥에서 들어온 이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나도 성과도 내고 인정을 받고 이 노력을 해서 올라가는 자리인데, 캠프에 이제 참여한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뚝뚝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허가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그걸 바라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걸 충분히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원서도 안 냈다고 하고 남들은 다 알고 있더군요. 12월 달쯤부터 충북 가서 원장으로 간다. 많이 알고 있던데. 그런데 자기는 또 아니라고 또 몇 달 쉬겠다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도 나가가지고 잘 쉬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충북학사 원장으로 화려하게
컴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영환 지사의 새로운 황태자들. 두 번째 사람 누구냐? 지금 고행준 전 충북 장애인 체육회 사무처장이 충북 사회서비스원의 본부장이 됐대요. 근데 이 사람은 이시종 전 지사의 측근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일로 갔을까요? 저도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한데요. 한 가지 연결고리는 이거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도청 주변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선 김영환 지사의 이제 그 초등학교 시절 유년 시절을 보냈던 괴산. 예, 괴산 라인이 하나가 있고요. 괴산 라인. 예, 그다음에 이제 청주 시내에 있는 그 우리 고등학교 청주 고등학교. 예. 청주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예. 거기하고 그다음에는 청주 농고. 청주 농고는 이제 본인이 한 건 아니고 예. 지금 이제 측근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출신이 많죠. 네, 이제 보면 한간에는 도청 주변에서는 그 이제 거론되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김영환 지사 취임 초기에 그러니까 충북도 뭐 인사 추천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꼬박꼬박 들어가서 낙하산 인사를 주도했다고 알려진 분이 그 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김영환 지사 여기에서 청주농고 출신이 이제 중용되고 있다라는 말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됐었는데 뭐 저는 그 대목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충북 장애인 체육회 사무처장에는 청주 농고 출신의 김태수 전 보좌관이 갔잖아요. 네. 근데 거기 있던 사람이 사회서비스 본부장으로 온 거고 공교롭게 이시종 전 시사 측근이어서 좀 말들이 많은 거고. 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공무원들은 우리가 가야 할 자리인데 저기 캠프에 있던 사람이나 또는 전 지사 측근이 가는 거 굉장히 지금 기분 나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 중에서 공무원 내부에서는 이시종 지사의 핵심 측근으로 불렸던 신영근 행정국장이 2급 재난안전실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네. 이분도 어디 출신이죠? 청주 농고 출신이죠. 맞아. 그렇죠, 그렇죠. 청주 농고 출신. 청주 농고 출신의 그 마지막 불꽃 세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보면 이제 전임 그 이제 단체장과 하에서 중용을 받았던 그런 이제 공무원분들 인사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이 바뀌면 사실은 좀 이렇게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렇죠. 것이 당연히 엄연한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중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선 뭐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가리지 않고 탕평 인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뭐 어떤 그 다른 이제 바뀌면 또 빠르게 있잖아요. 적응해서 처신을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뭐 다른 요소도 좀 있겠죠. 하여튼 흔치 않은 일인 건 분명합니다. 흔치 않은 일이 새해 자꾸 벌어지고 있군요. 그 다음에도 아주 재미있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황태자로 불리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데 첫 번째 김갑수 전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또 새로운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인사청문회 한다는데 별 일이 없으면 대표가 되는데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된다는 거죠. 월급이 3배 오른다는 겁니다. 아니 뭐 비상근도 충분했을 텐데 왜 굳이 또 상근직으로 더 생명 연장을 시켰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장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상근으로 해야 될 정말 아주 긴박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것도 좀 잘 선뜻 납득이 되지 않고 또 상근으로 이제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꿨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은 그러면 이제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다고 이제 그에 걸맞는 그러니까 인사를 새로 채우는 게 있는데 사표를 낸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급여도 훨씬 더 오르는 상근직으로 간다. 이건 그 어떤 개인을 위해서 자리를 만든 거 아니겠나. 이런 또 저희들이 이제 의문을 던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인 설관의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대표 체제를 바꾸면 그 사람은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이 가게 돼 있죠. 그런데 그전 사람을 다시 써서 그것도 임기 도중에 사표 내고 다시 가서 이런 생명 연장 무슨 관운인가요? 이거는
엄청난 관원일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뭐 이런 거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한 게 뭐 있죠?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진척이 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부분들이 그 가장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가장 핵심 있잖아요. 상징이 네. 청남대잖아요. 네. 청남대에 벙커 갤러리 조성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설 보강하고 네. 뭐 이런 부분들 외에는 실질적인 있잖아요. 처음에 여기에 뭐 모노레일을 설치를 하고 뭐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진척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제도 개혁이었어요. 현행 그 우리 이제 수도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되게 많은데 사실 이 규제를 갖다가 푸는 게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앞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김영환 지사가 이거에 대해서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그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청남대를 방문했을 당시에 건의를 했고 약속을 했다라고 이미 이제 이걸 얘기한 지가 1년이 다 돼가요. 그리고 이제 환경부하고 다 이야기가 됐다라고 하지만 하나도 바뀐 거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간 또 상근직으로 해서 생명이 2년도 연장이 됐고 월급도 3배로 된다니까 한번 밥이나 먹자고 해볼까요? 또 하나 재미있는 분이 있어요. 한종설 충북기업진흥원 사무국장 1월 1일부터 출근했다고 하고요. 민주평화당 뭐 도당 사무처장인가 도당위원장인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김영환 도지사 선거할 때 캠프에 있었다는 분인데 이분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아주 오래전에 저도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옛 청원군 시절에 이제 군의원을 했었던 분이시죠. 네. 예. 그러고 나서 이런 그 선출직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계속 겉돌았어요. 겉돌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예전에 이제 국민의당, 네. 그 다음에는 국민의당이 이제 또 쪼개지면서 민생당, 뭐 이렇게 이제 소수 정당에 이렇게 쭉 갔었는데 보니까 지난번 그 지방선거에서 김영환 지사 캠프에 참여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역시 이제 보훈 인사겠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 경제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업진흥원이 그 하는 일이 많아요. 그 경제 관련 기관인데. 네. 하여튼 좀 뭐 지켜봐야 되는데 뭐 입사하기 전인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더라고. 네. 그 김남규 기자 그 기사 관련된 청남대 관련된 약간 삐딱한 글을 썼던데. 그러니까 이제 푸드트럭 관련해서 이제 고발을 했다 누가.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말이 되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도정에 대한 무조건 발목 잡기 식으로 이제 그런 그 뉘앙스로 이제 글을 올렸죠. 근데 사실과 달라요. 그 제가 알기로는 고발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좀 약간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청주시 상수도 그 이제 관리사무소에다가 청남대 안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허가되는 불법 행위가 있었으니까 조사하라라고 이제 상급기관에서 요청을 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청주시 그 이제 상수도 관리사업소에 있는 사법경찰이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검찰의 지휘를 받아요. 그렇죠. 법에 의해서 입건을 한 건데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죠? 아니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제기관이잖아요. 중국기업진흥원 사무국장에 대해서 왜 그런 사회적 이슈, 정치적 이슈를 페이스북에 올렸을까? 바로 요새 그 뜨는 기자 있습니다. 한준성 기자라고 그 논란이 있다고 그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얘기를 페이스북에 글 안 올리고 그 시무식인지 상견례인지 기자 직원들하고 저녁 먹는 술자리 그 사진 올렸던데 아니에요. 얼굴 빨개져 갖고 사진 올렸는데 그것도 별로던데 그거 저도 허락받고 올렸나 모르겠어요. 이분 페이스북 보니까 이렇게 이제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가 이제 보시면 기뻐할 그런 글들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김영환 지사만 기뻐할지 김영환 지사랑 가까운 분이 기뻐할지 그건 또 재미있는 대목이고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한종설 씨가 사무국장이 됐느냐 뒷말도 상당히 많은데
뒷말은 뒷말이고 일단 그 일이나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설화. 요새 그 충북도가 총선 앞두고 페이스북 같은 거 공무원들 선거 정치적 중립 안 지키면요 그거 적발한다고 지금 감사한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자료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이거 정치적인 글에 페이스북 좋아요만 눌러도 불려가서 조사받아요. 예, 네, 그게 뭐 법적으로 처벌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조사를 받는데 요건 그전 시점입니다만 그래도 한종설 씨가 그런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비슷한 거 올렸다는 게 좀 민감하고 앞으로 요분도 좀 주목해야 될 거 뿐 아닐까요? 그렇게까지 주목을 해주면 고마워할 것 같아요. 고마워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렇게 지역에서 주목받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물까지는 아니잖아요. 주목받으려고? 하여튼 그 직원들하고 회식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은 제가 잘 저장해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잠깐만요.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네. 요즘 김영환 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이제 올리지 않은 게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 지금 요새 또 안 올려요? 네. 그러고 김영환 지사가 특별히 뭐 이렇게 언론에 이제 많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요즘 이제 되게 잠잠해요. 아니 그 뭐 아주 순방하고 조용히 열심히 하던데? 예, 그러니까 이제 김영환 지사가 이제 민생 현장에 이제 민생 현장을 찾고 있다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이건 상당히 네. 긍정적인데 자세히 보면. 지난해 패턴하고 비슷해요. 그래요? 지난해 딱 요맘때까지는 조용했어요. 그죠? 조용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2월 달에 친일파 발언. 그건 이제 뭐 대통령이 뭐 일본 관련 정책 밝혀서 그런 거 아닌가? 예, 그다음에 이제 4월 달에 이제 산불 술자리, 제천 화재 뭐 이렇게 나오고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설화에 이제 하면서 막 그 좀 이렇게 논란을 많이 일으켰는데 네. 근데 그 이전에 딱 뭐 했었냐면은 저기부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인사. 네. 그때도 인사가 있었겠죠, 연말 연초니까. 네, 연말 연초에 인사가 나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막 이렇게 이제 잡음이 일었거든요. 네. 지난해에도 뭐냐면 연초에 다른 일은 없었는데 인사로부터 뭔가 잡음이 시작을 해서 뒤이어서 이제 설화 이런 부분들로 이어졌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잡음이 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순으로 보면 지난해하고 첫 출발은 똑같아요. 큰일 났네. 똑같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데자뷰 같은데. 그 작년하고 패턴이 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까? 예, 시작은 항상 인사로부터. 인사 잡음으로부터. 그렇지. 이게 공무원들에게는 인사가 전부인데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도 있는데 김영환 지사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이게 자꾸 논란이 나는 거 보면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 회전문 인사에, 측근 인사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산과 그 다음에 경기도 고양에서 인연을 맺었던 그분들 있잖아요. 네. 지역에 이제 갑툭튀 탁 내려오신 분들. 이 중심의 인사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뭔가 지역 인사를 발굴한다던가 탕평 인사라던가 그런 요소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여전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공무원들 열심히 승진해가지고 사무관 되고 서기관 되고 그다음에 퇴직할 때쯤 되면 상급이나 되면 산하기관도 가면 좋겠는데 이희종 지사 있을 때는 산하기관을 공무원들 하도 내려보내서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공무원들은 갈 데가 없고 갑자기 나타난 분들이 다 차지하는군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런 말도 들었어요. 공무원들이 지금 이제 일을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하냐? 해봤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과를 내서 인정을 받아서 승진을 하는 건데 이런 인사에서 내 가능성이 이제 딱 줄어드는 순간 막혔다고 느끼는 순간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 그러니까 도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이제 국책 사업이라든가 공모 사업에 많이 이제 응모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따내면 또 정부에서 이제 특별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제 지방 행정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가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공무원분들이 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민간에 있는 단체 찾아가서 이런 공모 사업이 있는데 혹시 좀 좋은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이제 제가 아는 뭐 기관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전임 이시종 지사 때는 공무원분들이 1년에 진짜 한 뭐 대여섯 차례 정도 있잖아요.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한 건도 없었대요. 아, 그래요? 예. 그냥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굳이? 뭐. 아예 안 하는 거죠, 이제 분들이.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공무원분들이 어떤 그 뭐죠, 이렇게 이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그 뭐 요인들 있잖아요. 네. 요소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인사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딱 실적을 내도 승진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복지부동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니 안 그래도 이제 공무원들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불만은 불만이고 지금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은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송 참사 관련해서 당시에 자연재난과장, 충북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내일 오후 2시에 청주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됐어요. 사실 이거 충북도 사상에 거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참사가 발생해서 그렇긴 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이게 좀 어수선하겠어요? 상당히 어수선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시지탄이죠. 수사가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이제 오송 참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도의 공무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사실은 예정이 돼 있었었고 예상이 충분히 됐어요. 근데 그 시기가 좀 늦었을 거고 그 다음에는 현재 그 검찰의 이런 수사 상황이 전혀 사실은 저희 언론 종사하는 기자들조차도 이렇게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제 콘토리를 대고 수사가 진행되는 건 하나도 이제 바깥으로 안 알려지고 있어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측하기가 참 힘들긴 한데 그 내일 있을 그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되게 이제 중요해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두 분에 대해서 영장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윗선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충청북도 그러니까 도청을 수사하는 지휘검사가 따로 있고요. 별도로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청주시를 지휘하는 검사가 별도로 있어요. 근데 아직 이제 청주시는 저기 안 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행복청, 그다음 행복청에 대해서 1차로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두 번째로 이제 충북도로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이런 영장 청구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러면 요번에 이 자연재난과장하고 충북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그러니까 윗선으로 올라간다면 궁금한 건 김영한 지사에 대한 고발도 있고 했잖아요.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고? 중대재해법의 이제 적용 여부인데요. 이제 검찰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우선 검찰 소식이 바깥으로 잘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함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 상황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이제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반이다. 네. 그런 정도로 좀 이렇게. 그러면 수사는 어쨌든 한참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 영장이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좀 더 관련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는 중대재해법을 지금 이제 김영한 지사 소환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중대재해법을 적용을 하려면 김영한 지사를 당연히 소환을 해야 되겠죠. 이게 작년 7월 15일에 발생한 참사인데 지금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아직까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건지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건지 궁금하고 김영한 지사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김영한 지사에 대한 게 또 궁금증이 있잖아요. 북촌 한옥 뭐 연말에는 엄청 시끌벅적했잖아요. 폐기물 관련 업체로부터 30억을 빌렸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갑자기 신년이 되면서 이슈에서 싹 사라졌습니다. 이슈에서 왜 사라졌습니까? 뭐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어요?
우선 김영환 지사가 그 기자 이제 해명하는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 북촌 한옥을 처분하겠다고 했어요. 그건 이제 몇 차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제가 그 우리 이제 뭐 그 건축 대장이라든가 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을 때 거래된 그 흔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러니까 못 팔았어요. 그러면은 그 공직자 재산 등록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는 재산이 다시 늘어나요? 그러면은 현재도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소유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재산 가치가 저기가 있을 거예요. 빚이 늘어나겠네, 그죠? 저번에 네. 빚이 줄었으니까 네. 빚이 늘어나겠군요. 네, 다시 돌려주고 했다니까. 예. 그렇군요. 그 다음에는 저것도 좀 흥미롭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정상적으로 그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를 냈다 그러면 금융 비용이 예, 상당히 이제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냥 뭐 그래서 30억 원을 갖다가 5%로 그 3개월을 만약에 이제 빌렸다 그러면 이자가 한 얼마 정도 되겠어요? 1억 계산이 안 30억에 5%면 1억 5천에 3개월이 얼마야?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억에 한 5% 잡으면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1억 5천만 원을 갖다가 4로 나누면 그렇지. 예. 예. 그래서 이제 도지사께서 급여가 한 1억 원대 중반대이실 텐데, 그래서 이런 이자 비용이라든가 다른 지출 뭐 이런 거 감안해서 그런 그 현금성 자산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아, 누가 그랬는데 그 이자가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 이자는 무슨 돈으로 내느냐? 예. 그러니까 도지사 월급으로 내느냐? 어떻게 내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공직자는 어쨌든 그 돈의 출처가 투명해야 되니까 뭐 그분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얼마 안 되는 봉급으로 그 이자 같은 거를 다 할 텐데 이게 상당히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살기가 빠듯한 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 그 김영환 지사의 그 이제 부인께서 저한테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천만 원씩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고 있는 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재산 공개하면 나오겠죠. 아, 재산 공개하면? 체크가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 김영환 지사의 새로 떠오르는 황태자들 2024년 신년부터 인사가 있었는데 관련돼서 이 공무원들 일각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그런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지금 제가 이제 공들여서 취재를 하고 있는. 공들여서 취재하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은 2주 차인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한 2주 정도 더 취재를 하면 예, 뭔가 실체가 나올 텐데 복마정 같은 우리 충북 지역의 한 지자체에 네. 예, 그 지자체 비리, 토착 비리. 예. 토착 비리 과연 여기 뭐 몇 개 안 되니까 과연 어디일지 우리 김남균 국장하고 다음에는 그거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